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길이세요? 그냥 오늘 너무 막 바빴어요. 아침에 계속 서면 쓰고 로펌 변호사 생활이 그냥 그거예요. 계속 글 쓰는 거 하루 종일. 사람들 다 그냥 메이라고 하는데 MAY. 되게 웃기는 거는 메이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김메이 변호사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김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매변은 뭐지? 근데 매변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아니고요. 유튜브 나는 그런 거는 되게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눈에 이렇게 띄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해야 되겠다. 믿음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옛날이랑은 채널이 많이 달라져서 필요성을 정말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정보를 전달을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람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달았어. 어느 순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긴 한데 근데 놀라운 거는 MBTI를 조사를 하잖아? 제가 범법인 율촌이라고 거기 출신인데 그런 타입이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아니고 난 절대 아니시다. 저는 ENFJ거든요. ENFJ가 뭐냐면 나도 잘 뭔지 모르겠네. 청중을 사로잡고 의욕을 불어넣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인 1.5%를 차지하는 일단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안 하면 약간 병이 나는 타입. 재택근무 짱 싫어. 그 큰 행사도 좋아하고. 어젯밤에도 사실 DDP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소규모로 청담동에서 이렇게 작은 전시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샴페인 한 2잔 이 정도 마셨으니까 나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컨셉 중에 하나가 어색하다라는 말을 이해가 아예 기본적으로 좀 잘 안 돼. 나는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난 그게 왜 어색한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 공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모르는 사람이랑 타면 어색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말 거는 건 아니에요. 말 걸 때도 있어.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근데 약간 말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들썩들썩. 되게 주도적이고 일을 할 때 항상 갈아 넣는 사람?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워라벨?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방송에 나와도 되나? 우리 어서 변호사님들한테는 안 그래요. 항상 칼퇴.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나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약간 또라이 느낌. 좋아요. 이러는 거 좋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보다는 그냥 워크도 재미만 있으면 괜찮다. 아니 근데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데 그 관심 받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이실 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오고 청계천도 오픈하고 2006년 7년 막 이럴 때인데 또 한 몇백 명 됐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집에 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길에서 그냥 실신 행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큰 행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팩 실신. 근데 좀 잘 참는? 망한 듯? K장녀? 외국인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그중에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도 한국 사회의 법이나 실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지인인데 미국 분이에요. 한국에서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문제가 생겨서 그 과정에서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어요.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소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소송을 왜 안 했어요? 그거 받아야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외국 사람은 그냥 진데 한국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되게 속이 상하고 I always wanna help out the expats and foreigners living in Korea. 그래서 일부 컨텐츠는 좀 한국에 사시는 외국 분들을 위해서 찍어야 되겠다. 이 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이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They are part of the community here. 근데도 우리가 페어하게 대접을 좀 못 받고 있다는 느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예전에 대통령
네네. 동시통역사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국제회의 통역사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통역을 갔었죠. 그때 자원 외교를 되게 많이 할 때여서 거기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어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헬리콥터가 헬기장에서 떠서 헬기장에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헬기장이라는 게 없고 그냥 풀밭에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불시착을 막 할 때도 있고 상황이 좀 험해요.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있었죠. 언제 한 번은 내란이 항상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총 소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총을 머리에 뭐 겨누고 그런 상황까지 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 아득하다. 내가 오늘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나는 그래도 20대였으니까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당시에도 50대셨고 그런데도 제 옆에서 손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계신 거예요. 진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떨고 있으니까 이분은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난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나보다 더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었어요. 그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율촌에 제가 입사할 때도 갑자기 통역사 얼마 벌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그래도 얼마 법니다. 뭐 이렇게 말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변호사 왜 하냐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죠.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역사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하다 보면 양쪽 컬처를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저 말을 왜 하는지 너무 알겠어. 각자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대화는 안 되고 통역사가 할 일은 그냥 그 말을 계속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게 직업 윤리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이디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통역사잖아요. 직업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만약에 통역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다. 이러면 통역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답답했어요. I wanted to speak for myself, not for everybody else. 그래서 변호사를 하게 됐죠. 짠은 아니고 아니지만. 정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공부하는 거를 원래 좀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통역사가 더 힘드냐 변호사가 더 힘드냐. 변호사 분들이 훨씬 더 수적으로 많으니까 몰매 맞을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통역사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유체적으로 일단은 힘들고 계속 두 랭귀지를 들으면서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0.1초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듣고 계신데 빨리 안 나오면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도 변호사는 시간을 주잖아요. 물어본 다음에 바로 1초 만에 대답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의견서 쓰는 시간도 주고 법원에 가기 전에도 서면 쓰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변호사가 더 쉬웠다. 근데 이거 헤드라인 잘못 뽑으면 진짜 변호사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뽑으면 안 돼.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되 이해가 좀 더 쉽고 현실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담고 싶다. 저는 뭐 형사소송도 하고 뭐 노동사건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보를 드리는 부분은 부동산 쪽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법세권이란 말 알아요? 실제로는 교대역 근처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많은 아니면 뭐 동부지법이면 그 앞에 있는 뭐 문정동에 변호사 사무실 많은 이런 데를 법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이랑 법이랑 같이 아우르려면 법세권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생각해 볼게요. 좀 있으시다가 들었는데 일단 생각해 볼게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침착맨 채널 엄청 열심히 보는데 그런 브이로그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남의 거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내 거가 되면 내 삶에 들어오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가능성, 그런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일정 부분 배제할 수 있는